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봉자를 전 시간에 하다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요 호봉자 요거 하나만 남겨놓고 못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봉자하고 연결된 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맨 마지막으로 호자가 연결된 호봉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호봉 그러잖아요. 그 공무원도 호봉이 높아야 되고 또 회사에서도 호봉이 높아야 되고 그 호봉을 이렇게 쓰죠. 이제 호봉이라는 뜻은 사전에 보면 직계나 연공 따위를 기초로 정해지는 어떠한 급여 체계 안에서의 등급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하죠. 쉽게 말하면 이력을 말한 거죠. 경력이나 몇 년 됐느냐. 근데 이 호자는 이게 부르짖을 호자라 그래요. 부르짖을 호자. 그 부르짖을 호자는 제일 많이 쓴 데가 이제 호령한다. 그때 쓰죠. 큰 소리로 말하는 거 호령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게 호랑이 호자, 범호자가 들어가요.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범호자하고 그 옆에 왼편에 있는 게 이게 부를 호자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원래 호랑이 호자에다 범호자에다가 요것도 호자고 옆에 것도 호자고 이렇게 똑같이 호자가 나는 거 한쪽에 어떤 호자가 있어서 다른 것도 호자로 된 것 같다. 형성문자라고 그래요. 소리를 갖다가 따왔다 같은 소리를 따왔다 해서 형성문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한자에 보면 회문자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모일 회자하고 뜻의자 이게 한자는 형성문자가 됐건 상형문자가 됐건 상형문자는 그 물건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낸 글자잖아요. 근데 상형문자도 상당히 많지만은 상형문자건 형성문자건 뭐 다른 문자건 간에 전부 다 뭐냐면은 결국은 회의로 들어가요. 산물의 뜻, 또 왜 그렇게 생겼는지 그 뜻을 밝히는 것이 한자의 그 주된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요게 부르짖을 호라 그러죠. 이렇게 부르짖을 호는데 두 개 호가 붙은 거예요. 요게 불을 호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도 호라니요 범호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요걸 갖다가 호라고 하는데 이게 부르짖을 호라고 불을 호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게 왜 호가 되느냐? 이게 부른다는 뜻이 이제 불을 호자니까 왜 부른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이제 그걸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부른다고 하니까 무슨 입이 들어갔죠. 이렇게 입글자. 그 밑에 있는 거 요것도 글자입니다. 요걸 이렇게 얘기하죠. 교라래요. 공교할 글자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요 글자를 많이 쓰는데 공교하다 할 때 요 글자를 많이 써요. 교묘하다 할 때도 요 글자를 많이 써요. 여기에 공자를 붙여서 이렇게 쓰는데 요게 붙지 않아도 교자예요. 붙지 않은 게 원래 교자예요. 그럼 이 교자를 보면은 요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그 5편에서는 뭐라고 설명했느냐면 어떤 꾸물탕꾸물탕에서 그 움직이는 어떤 물건이 움직이는 것 같다 그렸다 해서 그게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꾸물탕꾸물탕 교묘하게 움직였다 해서 공결교다 그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위에 있는 거 요건 갈른 거거든요. 한일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갈랐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닳는 상태에서 밑으로 뭔가 떨어지면서 다시 기역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기역자는 뭐냐면은 여기 이라 그랬잖아요. 움직일 이자. 기역자는 움직일 이자고, 니은자는 숨을 은이고, 디귿자는 상자방이고, 리을자는 몸기자고. 이건 기본입니다, 여러분. 기역자는 옆으로 가다가 밑으로 움직인 거고, 니은자는 밑으로 내려와서 위로 무언가를 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숨길 은자다. 디귿자는 무언가를 담는 상자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공비할 교자는 요거예요. 이렇게 움직여서 뭔가 갈랐죠. 이렇게 갈라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서 크게 움직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교미하다. 그러니까 교미할 교자 또는 공비할 교자, 그렇게 본 거죠. 그 위에다 입구자를 이렇게 붙여버리면은 입에서 무언가를 갖다가 부르는 거야. 공교하게 이렇게. 그래서 불을 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요거보다 더 어려운 게 호랑이 호자예요, 사실은. 호랑이 호자. 범호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범호자 대부분 쓰실 걸 믿어요. 근데 못 쓰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여기 전복자잖아요. 점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굴바염자죠. 이게 산기슬 엄 또는 굴바염 엄이라 그러죠. 이게 점칠복자, 그 다음에 엄,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일곱칠자. 일곱칠자가 들어간다는 걸 주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걸 뭐라 불러요? 요게 괴자거든요. 무슨 괴냐면 안석괴. 안석은 편안한 안자, 그 다음에 자리석자. 이렇게 좌석할 때 석자잖아요. 여기 편안한 좌석이다, 이제 그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제사를 드릴 적에 그 제사상 주위에 이렇게 의자 갖다 놓고 앉아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좌장들이 앉는 자리죠. 이게 그거 안석이라 해요. 그런데 호랑이를 갖다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썼을까요? 이게 범호자예요. 범. 호랑이를 왜 이렇게 이런 상태로다가 썼느냐? 그러니까 복잡하죠. 네. 그럼 우선 꼭대기에 전복자가 들어가니까 뭔가 점친다는 의미가 들어갔어요, 벌써. 그 다음에 이렇게 굴바역자, 산기슬 엄, 이렇게 들어가요. 이건 뭐 다 감쌌다는 얘기죠, 이게. 옛날엔 집이 없어서 이렇게 큰 굴바위나 산기슬 거기서 지냈거든요. 근데 감쌌는데 무엇을 감쌌느냐 보니까 7개 안석을 갖다가 감쌌더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7개 안석, 좌석을 갖다 감싸고 있어요. 7개 좌석을 감싸고서 그걸 가지고 점치는 거예요. 이게. 아니, 호랑이가 점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들은 그 의미를 모르면요, 한자를 안다는 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점칠복이 위에서 쓴 기슬엄 밑에 7칠과 안석기를 합친 회의 문자로 볼 수도 있다. 이거 뭐냐면 이게 형성 문자, 아까 이게 불어자, 요 호자를 분따서 풀하는 그 발음이 나왔다 해서 소리를 갖다 번떠서 했기 때문에 소리를 번뜬 형성 문자다, 그렇게
사전에서는 그렇게 형성 문자로 나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회의 문자입니다, 이거는. 자, 그럼 봅시다. 요 범호자로 우선 봅시다. 범호자를 보니까 크게 가르고 삐친 거. 이게 숨기서 바위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크게 가르고 삐친 거예요. 크게 가르고 삐친 삼기슬에서 안석 위에 앉은 7개의 안석으로 안석 또는 안석에 앉은 칠로 점을 보는 게 호랑이라고 한다는 뜻이다. 그럼 칠로 점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점을 본다는 건 뭐냐면은 앞일을 예견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될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놓고 볼 때 수는 생수하고 송수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는데 생수에 속하죠.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점을 친다고 하는 거는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루어질 걸 미리 땡겨서 보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성수가 아니라 생수에 속한다. 우선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1, 2, 3, 4. 요 중에 하나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호랑이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12치지 중에서 호랑이는 인이라 그러잖아요. 인. 삼생목 그러잖아요. 3이잖아요. 벌써 생수에 속한다는 게 여기 들어가잖아요. 점친다는 그 얘기부터가 성이 아니라 나생자, 생에 해당이 되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내면에 성수 7을 갖다 품고 있다는 겁니다. 성수 7을. 그럼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인이 3이고 들어간 건 3이잖아요, 여기에 점치는 거는. 근데 속에 7이 있어요. 합하면 10이야, 벌써. 뭔가 감이 오지 않나요? 왜 하필이면은 호랑이를 상징하는 숫자 속에 7을 갖다가 집어 넣었느냐. 이제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7개의 안석을 왜 속에 품고서 점을 보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7이 우리는 공부해서 알잖아요. 사과를 한번 가르면은 3번을 가르잖아요, 이렇게. 3번을 갈라야만이 내면의 한 중심에 있는 점이 모든 것의 근본이 여기 1이라 했잖아요. 1이라고 했잖아요. 일서삼급. 여기서 다 벌어진다고 하는 그 1이 이게 7이잖아요. 6개의 십자가가 표면으로 벌어진 거고 그걸 갖다가 내면에는 한 개가 묶어버렸잖아요. 그 1인데 육 속에 들어있는 1이니까 7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걸 이렇게 했죠. 7. 그럼 보세요, 여러분. 자, 이 7은 몇 개가 합한 거냐면은 하나, 둘, 3개가 합한 거예요. 즉 3으로다가 점을 친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3생목으로 점을 쳤다. 근데 그 내면에는 뭐가 있느냐? 자, 하나, 둘, 셋 하니까 이 속에는 내면은 중심이 내면인데 1이지만 그게 7이더라 그 얘기예요.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장차 온 세상에다가 그 칠이라는 숫자는 칠성이라 하잖아요. 칠성이 하는 역할은 어두운 밤하늘을 갖다 밝게 비춰주는 빛이잖아요. 별이잖아요. 아직 세상에 들어간 건 아닌데 그러한 막강한 빛, 즉 양기를 갖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랑이는 인이라고 하면서 자축인의 인이라고 하면서 삼생목이라고 했고 막강한 힘을 갖다가 보유한 짐승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 호자를 이렇게 쓰게 된 이유가 이제 납득이 되지 않을까 난 그렇게 보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이 안석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저 신한테 제사 지낼 때 쓰는 그 의자를 말한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점치는 거나 신한테 제사 드리는 거나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칠이 안석에 앉은 건 거룩한 신한테 제사를 드리는 상태를 가리킨 것이므로 결국 신의 뜻을 물어보는 점을 크게 빛나게 하는 능력자가 호랑이라는 걸 말해준다. 즉 겉으로는 3이지만은 그 내면에 7이 있더라고 얘기해요. 합해서 10을 만드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음양오행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가 음양오행이 왜 그 소중하다고 하느냐면은 바로 이런데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숫자하고 연결돼서 생각을 하니까 이게 풀리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호랑이는 그냥 이렇게 외워서 쓴다. 그래버리면 그 머리 좋은 사람이 기억을 할지 몰라도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쓰지 않으면 이건 잊혀지게 돼 있는 겁니다. 뭐 딴 것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한자나 한문은 사물에 그 보이지 않는 그 의미 있잖아요. 그 의미를 밝히는 문자로서는 한자를 능가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근데 이 호랑이 호자를 보더라도 그 뜻이 이렇게 크더라. 그런 걸 알을 수가 있죠. 참고로 호랑이를 갖다가 이렇게 호자로도 쓰지만은 인자로도 써요. 이게 범인자라 했죠. 셋째 지지인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범인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같은 호랑이인데 요거는 이렇게 7개 안석을 지닌 채 점을 보는 호랑이로 했고 요거는 또 달라요. 이것도 호랑이에요. 그럼 이거는 왜 같은 호랑이인데 이렇게 쓰느냐? 이제 그런 것도 얘기하는 게 좋겠죠. 자, 이 갑골문을 한번 볼까요? 갑골문을 보면은 여기 화살이잖아요. 화살이 이렇게 돼 있고 그 중심에다가 이렇게 네모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범인자 요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예. 그러면은 화살의 중심에다 입구자를 그린 모습이라는 게 뭐냐면은 화살이 관역의 중심을 깊게 뚫은 모습이에요. 화살이. 그러니까 이건 관역이고 화살은 화살시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그 관역에 화살이 그 중심을 확 뚫어버린 모습을 다 그린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면 이제 상형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것도 회의문자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문자 자체로만 본다면은 요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보활면인데 보활면하고 한일자를 합한 그것도 문자입니다. 이게 저자라고 나와 있어요. 오랫동안 서 있을 적. 요게 나중에 이렇게 돼요. 요거하고 합해서 쌓을 저가 저장한 달 적에 이제 이러한 형태로 돼요. 이게 저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래서 나도 이번에 이걸 처음 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요것만 했다 그랬는데 한일자가 들어간 저자가 있더라고요. 이게. 쓰지를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안 쓰니까 잘 모르죠. 근데 아무튼 이런 글자가 있어요. 오랫동안 서 있는다. 또 모든 걸 쌓아둔다. 여기 이렇게 요거 여기 쌓을 저자 여기 지금 이렇게 쌓을 자하고 쌓을 자하고 요거 오랫동안 서 있을 자 쌓을 자하고 그 밑에 말미암을가 들어갔어요. 그래 8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쌓을 자 밑에다가 말미암을 유자를 이렇게 집어넣죠. 그리고 8팔. 이게 호랑이 인자예요. 그러니까 맨 밑에 있는 팔을 바탕으로 삼고서 말미암았다. 스스로 뭐가 챙겨놨다 그 얘기죠. 네?
그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제가 요거는 사전에 없는 얘기예요. 팔을 이렇게 바탕으로 섰잖아요. 바탕으로 서면 요건 뭐냐면 일사삼극한 결과거든. 세 번을 갈리면 8조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사삼극을 그리고 3번을 가르면 8개 조각으로 갈라진다. 즉 8방으로 쌓이는 만물을 말미암게, 이게 말미암을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게 하나에서 말미암아서 이렇게 모든 건 하나에서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요걸 호랑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8방으로 쌓이는 만물을 말미암게 스스로 솟아나게끔 기르는 삶을 상징하는 동방의 인목을 가리킨다. 하나에서 나왔는데 모든 게 말미암는데 일사삼극에서 나왔다 그 얘기예요. 일사삼극에서 나와서 8개로 벌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호랑이 호자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지금 요거는 7, 7이 들어간 거고 요거는 8, 8이 들어간 거고 숫자의 차이만 있는 거지 일석삼극에서 나왔다 그 얘기는 똑같아요. 지금 그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 삼극에서 삼극이 8개로 벌어질 것 같다가 부하고 있다. 즉 삼극에서 8방이 삼극의 8방으로 벌어진 모든 힘을 갖다 보유하고 있다. 그게 막강한 호랑이다. 그렇게 본 거고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3하고 7을 합해서 10을 만드는 그런 힘을, 그런 예지력, 즉 점을 치는 능력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둘 다 막강한 힘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다.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호랑이를 그냥 막 외워서 인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에서 말미암아서 팔이 생기는 걸 보호한다. 그렇게 암기를 하면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닦을 숫자. 닦을 숫자는 뭐 많이 알 거예요. 별로 어려운 것도 없고. 근데 이것이 두 개가 합한 문자라는 건 또 잘 몰라요. 뭐냐면은 밑에 여기 3개, 여기 3이라 그러죠. 이제 털업 3 그런데 3개 털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은 빛을 낸다. 그런 뜻으로 쓰이죠. 이게 털업 3자고 요거, 요 털업 3을 뺀 나머지가 뭐냐면은 요거예요. 요거. 두 개로 이루어진 거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두 개로 이루어졌는데 요 글자를 갖다가 유라래요. 여기 바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바라고 하는 거는 뭐뭐 하는 바, 뭐뭐 하는 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러한 바,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의 결과를 말한 거예요, 이게. 결과. 근데 유자는 이렇게 사람인하고 그 다음에 이게 칠복자잖아요. 사람인하고 이게 칠복자예요. 그리고 세울권하고 세 개가 합한 거예요, 이것도 지금. 그럼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이게 두드러 팬다는 얘기잖아요. 쳐버린다는 얘기잖아요. 쳐버려서 무언가 세우는 거예요. 두드러 패가지고 무언가를 갖다 똑바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사람이 두드러 패서 서게 한다는 것도 있고 또는 사람을 때려서 바로 서게 한다. 그런 모습도 되고.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철학 3을 하면은 요거는 본래 땀방울을 말한 거예요. 각골면에 보면은 땀방울을 이렇게 흘리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을 똑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두드러 패는 거죠. 근데 땀방울을 흘리면서 두드러 패는 거예요.